그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들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하락장에서 맞는다? 정말 많이 눌린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영상 댓글에 재개발, 재건축 아직도 돈이 될까? 요런 정말 짧은 글이 있었어요. 요거 찐 멘토링으로 오늘 해드리는데, 짧은 글은 사실은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사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돈이 되지 그러면서 제가 아는 돈이 되는 포인트를 쭉 증명하듯이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날은 이게 왜 이런 질문을 이분이 진짜 하셨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의 생각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돈이 되는 부동산을 하고 싶은 거다. 그 중에 제재도 돈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럼 내가 조금 더 폭 넓게, 저 제재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폭 넓은 데서 좀 돈이 되는 부동산의 포인트를 뽑아보면서 그 중에 제재도 들어가는지를 좀 짚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재는 이런 포인트에서 진짜 돈이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부분도 콕 집어드리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이 댓글 올리신 분이 그런 뜻 아니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댓글 남겨주시고, 이 자체로도 도움이 되는 분이 많을 테니까 저 힘내서 한번 해볼게요. 돈이 되는 부동산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 청약. 네, 요거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왜 지난 상승장에 그렇게 청약에 목맸는지 벌써 다 잊어버린 건 아니죠? 왜 그랬어요? 청약 당첨만 되면 몇 천도 아니야, 몇 억. 어지간한데도 몇 억. 아주 입지 빠지는데도 몇 천은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그 가격을 버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아니, 저기 300세대도 안 되고 지하철역에서도 먼데 어떻게 저게 완판이야. 이렇게 사실 완판 행렬을 다 했던 건 결국은 돈이 되니까였어요. 근데 왜 돈이 됐어요? 상승장이니까? 아니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상승장인데 왜 분양가가 저렴했는지 이제 벌써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상승시장이니까 시장을 조금 누르려고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상한을 두는 거예요. 이 이상은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준다는데 누가 청약을 안 할 것이며, 당첨만 하면 시세 대비 얘는 2억이 차이나 얘는 3억이 차이나, 그럼 그게 다 내 수익이 되는 그런 시장을 지내오니까 장롱에 있던 청약 통장이 장롱에 있을 새가 없어요. 떨어지면 또 놓고 떨어지면 또 놓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청약시장 썰렁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왜? 가격이 안 싸요. 시장은 이렇게 죽었는데 가격이 안 싼 건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또 하기 싫고, 참 아이러니죠. 시장이 오를 때 제값밖에 내비두면 얼마나 좋고, 그쵸? 근데 정부가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설 필요 없고, 정부가 해주는 시책대로 내가 살 길 구해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 청약 있으면 무조건 넣으세요. 아쉽게도 강남상구, 용산구여서 가격은 비싸겠지만 눈앞에서 아까 말했던 그렇게 수익이 바로바로 나죠. 지금 신반포, 사지구, 메이플자이 청약, 고청약 하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재건축 일반 분양가 중에서 최고가 평당 6천만 원 넘게 지금 나온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따져보니까 34평이 한 20억 넘어요. 와, 이 금액 딱 들으면 와 이러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반포자이 이렇게 구축인데도 31억 최근 실거래가거든요. 34평이. 앉은 자리에서 10억 차이 나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메이플자이가 그 전에 최고가였던 원베일리가 5,600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도 시세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시세가 계속 올라주니까. 그래서 금액대가 커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당첨만 되면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넣어라? 아닌 거 아시죠? 이거 20억짜리 받으셔서 계약금 2억 있어서 영끌해서 2억 넣으신 다음에 나중에 어떡하시려고. 그래서 접근은 하시되 요것에 대해서
등기를 치실 때 필요한 비용들, 자금 계획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반포 쪽이든 강남 쪽이든 이렇게 일반 분양 나오는 거 많이 있어요. 방배 쪽에도 나올 거고 또 멀리는 이제 한남뉴타운 같은 곳도 나올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대 저렴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 충분히 접근하기 좋고 물론 가점도 충분하셔야겠지요. 이렇게 첫 번째로 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너무 비싼 거 얘기해서 기죽었나? 근데 이제부터 또 들어볼까요? 2개 더 있어요. 돈이 되는 부동산 두 번째, 입지 좋은 곳 신축. 아니 입지 좋은 곳 신축 누가 좋은지 모르나? 그럼 입지 좋은 곳 신축 그냥 사는 거 말고도 3가지나 방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입지 좋은 곳 신축 사는 방법은 말 그대로 입지 좋은 곳 신축 다 지어놓은 거 사는 방법. 두 번째 청약, 세 번째 신축이 될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3가지나 있어요. 이렇게 3가지를 접근할 때 입지 좋은 곳 신축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지어놨고 입지 좋아, 이미 비싸. 그러니까 얘를 투자하거나 내 집 마련해서 여기 정도 그냥 덥석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런 고민하면서 저한테 글 남기지 않았을 것 같고 이 영상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먼저 빼겠습니다. 그러면 원가에 산다는 개념이 있는 청약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남아요. 근데 청약은 지금 말씀드렸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곳 외에는 가격 자체는 싸지 않아요. 그래서 청약이 지금 인기가 좀 없는 곳도 있고 여전히 있는 곳도 있는데 그게 계속 당락이 무엇 때문이냐? 입지보다도 요즘은 가격이 얼마에 나오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리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미분양이 났다가 같은 그 인접 구역인데도 그런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약 가격 자체는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약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처음에 계약금만 필요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그거 하나 장점이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잔금 시 어떻게 하실지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남은 재개발 재건축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을 받을 때 여러분이 조금 진행이 많이 된 거를 할 수도 있고 좀 중간쯤 된 거 단계 한번 다시 말해 볼까요? 조합 설립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인가 단계 이렇게 있을 때 한 중간급 이상만 해도 어느 정도 위험한 건 다 지나간 중간급이라면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유를 얘기를 해요. 제 영상 여러 번 봤으면 귀에 못이 박혔을 거고 또 처음 들은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사실은 어지간한 시장 분위기에서는 프리미엄이 확 올라요. 근데 요즘은 워낙 시장이 얼어있고 분위기가 안 좋고 다시 하락이 시작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도 가격이 프리미엄이 오를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오브 능선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합원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자기 감정평가 금액 대비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게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아니 돈을 너무 많이 내놔야 된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매물이 우르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보통. 그때는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들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시기를 이런 하락장에서 맞는다? 정말 많이 눌린 상태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글 남겨주신 분이 아직도 돈이 될까요? 이 시점에서 건축원가 올라가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청약하고 비교를 해보면 청약, 신축, 택지 개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기대주? 어딘지 아시죠? 고양, 창릉 거기거든요. 근데 거기 토지 매입 원가 비싸다고 그때 당시 난리 뉴스 계속 때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 매입비부터 저렴하지 않아요. 3기 신도시들 토지 매입하는 시기들이 대부분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그때였기 때문에 책정하는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은 뚜껑이 안 열렸지만 청약, 기본적인 분양가 싸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도심 내 메인 입지에 해당되는 재개발 재건축 거기를 미리 선점하는 조합원 물건 그리고 이런 시장에는요 재개발 재건축이 더 많이 내려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단순히 집을 사는 것보다는 투자성 상품에 가깝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자성이 큰 물건일수록 가격이 많이 빠진단 말이죠.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시장 지금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좋은 포인트는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성이지만 이게 신축으로 바뀌는 순간 완전히 모든 리스크를 다 해지하고 새 아파트에 등극하는 거니까요. 사실 분양권과 재개발, 재건축 어떤 게 더 좋은지 이 정도 갖고는 영상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건 영상 하나 따로 만들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건축원가 올라가는 게 걱정이 된다면 일반 청약도 마찬가지다. 제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축을 여전히 원한다면 제재 중에서도 또 청약단지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옥석을 가리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최근 수강생 중에서도 어떻게 한 달 공부하고 이런 인사이트를 길렀지? 제 전교강의 수강생 그 안전마진 피드백을 하느라고 서류를 받았는데, 와, 그 파일에 장문으로 한 장을 다 썼는데 자기는 변두리 집 한 채 있어서 집값 안 오르는 거 보고 무조건 강남 이래가지고 모아타운 할 거 같은 초기 5억대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5억에 거길 왜 보나 생각하면서 쓴데 마지막 결론이 한 달 공부했더니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인서울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한 4, 50인가 단계까지 간 서울 내 제재를 충분히 하고 그랬을 경우 수익이 훨씬 많이 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눌려 있을 때 공부해서 나중에 시장 좋아질 때 제대로 올라줄 그런 물건들 찾아내는 그런 공부 정말 필요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세 번째, 정부에서 팍팍 밀어주는 재개발, 재건축. 이건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 물건으로, 내 집 마련 말고 투자 물건으로 등기 친 지 만 17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 이 시장을 지켜봤는데 지금같이 정부에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신발 벗어 던지고 달려들어서 진짜 도와주는 거 처음 봤어요. 전시 행정일까봐 사실 제가 신경 많이 썼어요. 신속 통합기획 나왔을 때도 기획안은 굉장해. 근데 이거 전시 행정 아니야? 그렇게 좀 지켜봤는데 아니 웬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고요. 여의도 같은 데도 보니까 그냥 아파트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지를 모아서 같이 통합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제안을 하고, 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막 페널티 주고 그런 유치한 짓은 또 안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지금 서울시가 서울 시내 도시를 제대로 뽑으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지 한 단지 허가 도장 꽝, 알았어 너 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정말 한강 르네상스 예전에 말했던 걸 그대로 실현하려나 보다? 아니, 업그레이드 하나 보다. 이걸 곳곳에서 제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패스해 주는 것들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가 제일 돈 되는 건지 아세요? 시간, 속도. 정부에서 속도 빠르게 KTX 타고 가라고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돈 됩니다. 안전진단 하나 통과 못 해가지고 시범단지 아파트였나? 그 등나무 올라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아파트 무너지게 생겼네. 막 이랬는데 뭐 안전진단 속속 다 통과고,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안전진단 폐지한다는 말도 있고,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시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분위기 바뀌면 근데 제재는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진짜 좋은 도심 내 메인 입지의 신축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다시 제동 걸기는 어렵다. 또 30층 제한도 없어졌죠. 저는 단순히 제 물건이 돈이 더 높아지고 올라가고 이것보다 그냥 서울 도심, 경기도, 수도권들이 깔끔하게 정비되고 새롭게 되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 투자 포인트로 제대로 공부하고 덤비시면 돈 됩니다. 정부에서 시간 확실하게 아껴주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아직도 돈이 될까? 제가 여기에 답을, 정말 돈이 되는 부동산은 그럼 뭐가 있을까?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 2번째, 입지 좋은 곳 신축. 신축 아파트 사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분양권하고 재개발, 재건축 비교해 보세요. 요 영상은 좀 더 진하게 제가 비교해서 영상 하나 더 찍어 드릴게요. 3번째, 정부가 팍팍
밀어주는 재개발, 재건축. 시간 아껴줄 때 진도 빼볼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공부하고 제발 들어가세요. 아무거나 사고 막 울면서 저한테 이메일 보내는 거 저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해도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 필수인 거 아시죠? 좋아요 먼저 누르고 영상 보고 있어요. 그런 댓글 볼 땐 전 가슴이 뭉클해져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늘 함께 해주셔서 제가 올해도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고 좋은 정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항상 기적 같은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오늘도 미라클